소장님 지금 반도체하고 AI 산업이 뜨겁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다시 주가 많이 올랐고 SK 하이닉스 같이 좀 HBM 붐에 올라타지 못한 분들이 네. 상당히 지금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소장님 혹시 아직 대세가 되지 않은 성장 잠재력이 큰 반도체 관련 사업이 혹시 조금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걸 글라스 기판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글라스 기판 쪽은 네.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뭐 HBM 관련 종목들을 놓쳤다. 네. 네, 그런 분들이 미리 선점하듯이 투자하기에 네, 좋은 종목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그 이른바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생성 AI 네. 예, 산업이 이제 커지면서 또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예, 흔히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네.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해야 되는 네. 특히 생성 AI 그 산업이 이제 본격화되면 그 어마어마한 이제 그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거기서 이제 그 학습을 거쳐서 예, 그 그러니까 연산을 해야 되는 네. 예, 그런 이제 그 반도체 칩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데이터 센터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이제 그걸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고성능 그 메모리 반도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제 엔비디아의 GPU 칩 시리즈가 그쵸.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메모리 반도체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 기존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뛰어넘는 HBM 같은 게 이제 나왔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한편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왜 글라스 기판이 필요할 수밖에 없냐. 네. 자, 이제 이렇게 뭐 고성능 칩 그다음에 뭐 이제 이 고용량 메모리 네. 예,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생성 AI 산업이 이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마어마한 예, 용량 또는 어마어마한 성능의 예, 그런 이제 뭐 반도체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걸 아무리 우리가 이제 그 뭐 이 집적도를 높이고 네. 예,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 성능을 좋게 만들어서 단위 면적당 단위 기판 안에 네. 예, 우겨 넣는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대면적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흔히 유기질 기판이라고 네. 하는 것들은 뭐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 비슷하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 휘고 또 여기 이제 실장을 했을 때 네. 예, 이게 막 많이 실장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 이 뭐 메모리든 HBM이든 뭐 기존의 저 CPU든 또 네. GPU 네. 예, 고성능 GPU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단위 면적당 이제 기판에 실장을 하려고 그러면 네. 이게 이제 다른 기판이 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종류의. 그래서 이 글라스 기판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이 글라스 기판을 이제 쓰는 이유는 단순히 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네. 한편으로는 이게 칩과 예, 메모리 간의 그런 처리 속도를 높여주려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회로도 엄청 많아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뭐 이 속도 네. 그다음에 이 연결 회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이제 처리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해주려고 하면 네. 예, 또 이걸 이제 그래서 그 기판에 이른바 이 뭐 이제 실리콘 인터포즈일 때는 이걸 이제 뭐 TSV라고 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TGV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 글라스 뭐 through glass 뭐 via 뭐 이런 식의 이제 네. 뭐 준말인데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서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예, 이제 뭐 데이터를 굉장히 고속으로 이렇게 주고받을 네.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기존의 유기질 기판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처리해주기 위해서 이제 뭐 또 실리콘 인터포즈라는 걸 중간 기판 같은 거죠. 네. 그걸 이제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게 그 뭐 삼성전자나 뭐 TSMC 같은 이런 뭐 종합 반도체 회사 또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예, 기존의 그 레거시 반도체 만들 때 웨이퍼 네. 상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처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비용 기판이다 보니 네. 이건 또 이게 가뜩이나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도 비싼 걸 써야죠. 그쵸. 예, 칩도 비싼 걸 다 써야죠. 비싸죠. 예, 근데 이게 기판까지 실리콘 인터포즈까지 비싸.
예, 그러면 이게 잠재적인 고객사들이 이러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면서도 이런 고성능 칩과 메모리들을 이제 이 고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판이 필요한 건데 그게 이제 글라스 기판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또 한편으로는 글라스 기판을 이렇게 이제 그런 고성능 칩과 메모리들을 이제 단위 면적당 이제 고집적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전력 소비량을 굉장히 떨어뜨려요. 굉장한 장점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세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 보면 고민이 뭐냐 하면 자, 이게 물론 뭐 상대적으로 뭐 고성능 칩들이 가격이 떨어져야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뭐 고성능 칩 메모리들을 잔뜩 집적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 그만큼 전력 소모량도 커지고 그렇죠. 또 그 말인즉슨 발열량도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뭐 이 냉각 시스템 자체도 공냉이 아니라 뭐 순냉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건데 네.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게 당장은 기판이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유기질 기판을 썼는데 그 데이터 센터 가동하는 과정에서 단위 기판을 제조할 때는 뭐 양품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데이터 센터 가동하면서 발열 문제로 거기에서 현장에서 그냥 또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발열 문제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발열 문제에 상대적으로 이제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력 소모량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판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뭐냐? 글라스 기판이다. 그럼 글라스 기판 사업은 지금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아직은 글라스 기판 사업이 네. 예, 형성이 안 돼 있냐? 이제 개발하고 있으니까. 개발 중이다. 그렇군요. 그 개발 양산의 선두주자가 어디냐? 네. 이제 SKC인 거고요. SKC. 예, SKC는 네. 사실 저도 이제 처음 관심 가진 건 2차 전지 쪽을 제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갖다 보니 네. 2차 전지 동박 업체로서 이제 좀 관심을 가졌는데 이 업체가 뭐 기존에 이제 그런 뭐 화학 사업도 하지만 예, 한편으로는 그 2차 전지 동박과 더불어서 새로운 신사업으로 SK 앱솔릭스를 예, 몇 년 전부터 인수해서 네. 이제 하고 있는데 이 SK 앱솔릭스라는 미국이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네. 글라스 기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예상되는 양산 속도가 제일 빨라요. 예, 그리고 이 회사의 경우에 이제 이미 이제 그 샘플을 만들어서 올해 9월부터 이제 고객사 이제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에 들어갈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잘 진행이 되면 뭐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아마 이제 양산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양산이 되면 고객들은 사실상 이미 줄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들었을 네. 때 가격 사고, 네. 발열 잡고 전력 소음 적고, 네. 네. 지금 뭐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안 쓸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필수적으로 쓸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복을 이게. 하기 위해서는 써야 되는. 예.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 보면 안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뭐 AMD라는 이제 뭐 칩 메이커도 있지만 네. 아마존이라든지 네. 또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네. 또는 그 외에 이제 뭐 메타라든지 네. 뭐 구글 같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뭐 아마 주요한 잠재 고객사들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예, 몇 군데는 실제로 이제 그 아마 SKC가 지금 확실히 밝힐 수는 없지만 네. 예, 유력한 잠재 고객사 군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거는 생산하면 네. 그냥 바로 그냥 매출과 이익이 나는 구조다. 아. 예. 그래서 그 내년 양산이 되면 지금은 이제 좀 그 SVM이라고 해서 스몰 볼륨 매니팩처링이라고 그래서 네. 소규모 공장을 지금 이제 일단 이제 구축해서 양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1.2만 제곱미터 캐파거든요. 1.2만 제곱미터 캐파면 거기서 한 3,300억 정도의 예, 그런 매출이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최소 40% 정도로 와, 예상돼요. 영업률이 40%가 나오나. 예. 왜 경쟁자가 없으니까 한동안. 독점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소규모 공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웬만큼 양산이 되고 고객사들이 이제 달라고 하면 네. 이미 SKC가 이야기하기로는 그 대규모 공장 한 개 분량 그러니까 6만 제곱미터인데 6만 제곱미터 한 개 공장은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정도 오. 매출 정도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야. 근데 이게 제대로 양산만 되면 네. 6만 제곱미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의 뭐 잠재적인 주문은 이미 다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것만 해도 보세요. 그 1.2만 제곱미터 플러스 6만 제곱미터 네. 그 물량만 다 채워도 대략 2조 원이 넘는 그쵸. 2조 원 이상 대략 보수적으로 봐도 대략 2조 원 정도의 네. 그 매출이 일어나고 거기에 영업이익이 뭐 최소 40% 잡으면 248 8천억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8천억에 영업이익 멀티플 사실 이거는 이 산지 동박보다 사실 밸류를 더 줘야 되는데 네. 이 산업의 특성상 그리고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네. 예, 8천억의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만 줘도 예, 16조 원의 시총 가치가 붙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SKC 시총은 오늘 8월 21일 기준으로 한 4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양산 시장에서 이제 고객사들이 아 이거 좋다 그러면서 네. 그러면 1.2만 제곱미터 물량은 금방 다 가져갈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고객사들 추가 주문 이미 이제 거의 뭐 약속돼 있다시피 한 그 추가 주문이 들어오면 6만 제곱미터 캐파 물량은 이미 이제 다 저 주문이 들어오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예상컨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조 원의 시총 가치를 붙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과도하게 멀티플 주지 않고도. 예. 그러면 4.7조 원에 비해서 지금 16조 원의 시총이 더 붙어야 되는데 이게 초기 단계에서 그런 거고요. 만약 이제 정말 생성 AI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러면 커진다 그러면 그 이게 대규모 공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뭐 몇 개가 지어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게 그거 대규모 공장 하나가 지어질 때마다 네. 시총 가치가 10몇 조짜리 시총이 더 붙는 겁니다, 이게. 이게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업사이드가 사실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네. 이게 뭐 어쩌면 되게 긍정적인 시나리오고 뭐 너무 앞선 셈법일 수 있는데 네. 뭐 적어도 그 산업의 흐름을 보고 글라스 기판의 어떤 사업적인 잠재력을 이렇게 감안해 보면 네. 그 정도 사실 뭐 성장 여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 지금 사업을 SKC가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 글라스 지금 그래서 4조 7천억은 제가 볼 때 글라스 기판 사업의 가치는 사실 크게 아직 반영 안 돼 있는 구간이고 예, 뭐 그 사이에 동박 사업도 좋아질 거니까 네. 동박 사업도 전기차 산업 특히 북미 시장의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 동박 사업도 다시 좋아질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화학 사업도 일정하게 사이클이 돌아올 거고, 예, 그다음에 지금 자회사로 이제 인수한 ISC의 실적도 반영이 될 거고, 사실은 뭐 이 회사도 뭐 당장은 아니지만 또 실리콘 응급제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의 ATM이 많아요. 근데 뭐 그런 거 다 합쳐서 지금 뭐 시총이라고 하면 네. 사실은 아직도 글라스 기판 사업의 가치는 사실 제대로 반영 안 된 단계다. 사실 잘 알지도 못해요, 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알려지지도 제가 않았어요.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글라스 기판 사업이 얼마나 이게 잠재력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선두주자가 네. 해외 기업도 아니고 SKC다. 이런 건 되게 이제 좀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그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가지 부연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진짜 이게 앞으로 생성 AI 산업이 계속 커져서 네. 이 글라스 기판 수요가 정말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거냐 네.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 그럼 다른 글라스 기판을 만드는 그런 뭐 경쟁자는 안 나타날 거냐 그쵸. 이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되는데 첫 번째 생성 AI 산업과 관련해서 이게 계속 커질 거냐 최근에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뭐 관련한 업체들 주가가 꺾이는 빌미가 되기도 했는데 생성 AI 산업이 뭐 한동안은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뭐 내연기관차에서는 계속 수익을 내고 있지만 네. 사실은 뭐 아직 웬만한 업체들이 전기차 팔아서 테슬라 외에는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이제 뭐 전기차에서 조금 수익을 내는 구간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웬만한 완성차 업체들이 아직 전기차에서 그 자체로는 수익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그쵸. 예,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도 하고 네. 뭐 전기차 효과적인 전기차 플랫폼을 아직 못 만들기도 하고 뭐 그래서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산업이 예, 뭐 일시적인 기복은 있을 수 있으나 안 갈 거냐는 거죠.
예, 가잖아요. 그쵸.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한편으로는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도 수익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 하는 방향인 거지. 그쵸. 이걸 수익이 지금 안 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뭐 접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가야 할 길이니까 투자라 생각하고 계속 넣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성 음. AI 산업이 지금 초기 단계니까 네. 당연히 뭐 충분한 수익 모델을 못 찾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갈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바보들이 있을까요? 전기차보다도 더 생성형 AI는 예. 대중분들도 네. 이거는 갈 산업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거보다. 그거는 전기차보다. 왜냐하면 사실은 전기차는 사실 저는 전기차도 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한다 그러면 갈 수밖에 없다고 믿지만 네. 이게 생성 AI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 분들 경우에 많이 사용을 실제로 해보잖아요. 챗GPT 검색을 해보니까. 뭐, 예. 근데 자 구글이 투자 안 할까요? 하겠죠. 왜냐하면 네. 챗GPT 같은 게 나왔어. 그러면 구글이 뭘로 먹고 살아요? 구글 검색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챗GPT 검색을 하기 시작, 인공지능 검색, 생성 AI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 구글 검색으로 돌아갈까요? 물론 이제 한동안은 병행하겠죠. 그쵸. 병용하다가 예 나중에는 점점 생성 AI의 검색 비율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글 같은 그 어마어마한 업체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실 구글은 크게 위협하는 도전자 없이 계속 승승장구해 왔어요. 근데 이게 생성 AI 산업이 발전하면 자기네들 가장 타격을 입어요. 그러면 구글이 할 전략은 뭘까요? 그럼 생성 AI 산업이 발전 안 하도록 자기네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나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잡나요? 우리가 1등을 만들어야죠. 구글도 그래서 생성 AI 산업에 지금 뛰어들어서 자체 구글 생성 AI 그 검색을 내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구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안 그렇겠냐고요, 이게. 1등이 그러고 있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생성 AI 그가 아직 뭐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 말하고 그래서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 비롯한 이 업체들이 투자를 안 한다 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어떤 인과적인 관계가 없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난다고 해서 그럼 투자를 안 하냐가 아니라 투자를 안 한다가 아니라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날 수 있도록 또 수익이 날 때까지는 예, 그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자를 계속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남는 빅테크 업체들이 선두를 달린다. 이걸 사실 빅테크 업체들은 알아요. 구글이 그러니까 제가 구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구글이 그걸 모르겠냐고요. 자기네들 진짜 사업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여기서 올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다고 이걸 자기네들 힘으로 이 시대를 저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저지할 수 있으면 저지했겠죠. 예.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구글이 자기네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이제 지금 사업 아이템이 나왔기 산업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선두로 나서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다른 모든 경쟁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는 그 정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이 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상반기 중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 이상 늘어났고요. 미국에서. 네. 그다음에 그 뭐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계속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게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어마어마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거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예. 그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건 뭐냐면 그만큼 많은 예, 고용량 메모리와 고성능 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구글이 실제로 이제 그런 생성 AI 검색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네들이 실제로 이제 해본 바로는 이건 전력 소비 그 비율로 따져볼 수 있는데, 예, 구글 검색을 할 때는 0.3 와트시가 필요한데 이게 인공지능 생성 AI 검색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10배의 전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비례한 만큼의 메모리와 칩이 필요한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구글 생성 AI와 기존의 구글 검색을 결합한 방식으로 검색한다라고 하면 그냥 구글 당시 검색하는 거에 30배. 정말 많이 올라가네요. 예, 그 전력 소모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만큼의 전력 소모 그러니까 전력 소비 전력도 소모되는 거고
그만큼의 고성능 칩도 필요하고 메모리 필요한 건데 그쵸.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예, 글라스 기판의 수요를 의미하라는 그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글라스 기판의 수요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오히려 데이터는 그 뭐 생성 AI 산업이 뭐 수익성이 없어 뭐 이 이야기하고는 정반대로 글라스 기판 수요는 계속 앞으로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예, 그 데이터들은 계속 지금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 예. 어떻게 보면 글라스 기판 산업이 클 수밖에 없는 가장 명확한 요인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뭐 좀 주목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6월 달에 그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네. 미국에 가서 이제 빅테크 업체들 다 만났어요. 그 네. 업체들이 다 하이퍼 스케일러들이잖아요. 아. 예.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그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들이 다 만나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간 데가 어디냐 하면 미국 조지아주 코빙턴에 있는 네. SK 앱솔릭스 글라스 기판 공장을 간 거예요. 만나고 나서 공교롭게도 공교롭게가 아니라 계획을 한 거죠. 아, 애초에. 네,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지금 보십시오. SK온은 뭐 이렇게 그 산하 기업들 간에 이렇게 뭐 그 인수 합병도 하고 뭐 그 그룹 재편의 시기잖아요. 네. 그럼 최태원 회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향후에 먹거리가 어디에 있나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가서 빅테크 기업들 만났고, 예, 그 시점에 글라스 기판 공장을 둘러봤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갔다 와서 뭘 했냐? 네. SK 그룹 내에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는 네. 신세대 반도체, 그러니까 생성 AI를 포함한 신세대 반도체 산업을 위한 준비를 위한 예, 반도체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네. 거기에는 하이닉스도 들어가지만 네. SKC도 들어가죠. 하이닉스만을 위한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차세대 HBM을 만들고 음. 뭐 이런 걸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또 다른 쪽에서는 글라스 기판 사업도 네. 생성 AI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당연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뭐 두 업체가 지금까지 따로따로 움직였지만 연결되는 그런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네.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이게 그룹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무슨 뭘 의미하겠냐고요. 예, 그 SK라는 그런 그룹이 네. 예, 그 그룹의 이 구조 재편의 소용돌이의 와중에서 네. 예,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서 지금 최태원 화쟁에 언급하고 현지를 방문하고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작은 사업일까요? 그렇죠. 중요 사업이니까 이렇게 예, 하시지 않을까. 예, 뭐 그 SK 정도 되는 회사가 뭐 매출 1,000억, 2,000억짜리 이 사업을 바라보고 투자를 할까요? 예. 이 글라스 기판 사업이 그만큼 상당히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예, 최태원 회장도 이렇게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이제 보셔야 되고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네. 그러면 경쟁자는 없어? 맞아요. 경쟁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좋으면 너도 나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있죠. 그런데 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은 쉽지만 네. 생각보다 어렵다. 아. 테슬라가 대표적이죠. 이건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 네. 우리가 뭐 국내 2차전지 섹터의 이제 저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 그게 무슨 뭐 초격차 산업이야. 뭐 다른 뭐 진하게나 다 할 수 있는 산업이고 뭐 중국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아니 그렇게 뭐 중국 대비해서 우리가 뭐 경쟁력이 약하다 밀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요번에 그 뭡니까 인천 청라에서 네. 불난 예 벤츠의 그 중국의 그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받아 합니까? 그게 중국 배터리가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열받아 하나요? 아이고 벤츠가 그냥 당연히 탑재할 배터리를 탑재했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국산 배터리 안 실었다고 그렇게 화냅니까? 그렇죠. 안 좋으니까. 네. 그 화재 그게 방지 기술 뭐 이런 것도 중국이 안 우리보다 뭐 훨씬 더 크게 산업을 일으켜서 더 오래 어쩌면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어 왔는데도 네.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성능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한국 배터리, 국산 배터리가 더 낫다고 사람들이 이미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정확한 평가인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뭐 20년 9월이었죠. 뭐 그 배터리 데이 때, 예. 그때 뭐 이제 배터리 내재하겠다 막 이랬을 때 468 배터리 내재하겠다 막 이랬을 때 아 한국 배터리 이제 뭐 배터리 업체들 이제 뭐 힘 못 쓰겠네 막 이랬고 그때 예 주가 막 빠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로부터 거의 4년이 지났어요.
테슬라 아직도 사륙- 못했죠. 예. 사륙 배터리 못 만들고 만들다가 이제 안 돼서 특히 전국 공정이 제일 어렵거든요. 네. 전국 공정은 LG 엔솔한테 외주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 나머지 뭐 조립 공정, 뭐 활성화 공정 자기네들이 해서 뭐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 안고 없는 찐빵이죠. 배터리의 핵심이 그리고 가장 그 구현하기 힘든 부분이 전국 공정인데 결국 그걸 못 만들겠다고 포기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예, 이게 제가 이제 좀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글라스 기판도 물론 뭐 이게 기존에 뭐 이 패키징 업체들 그 다음에 뭐 실리콘 인터포즈를 만들어 본 업체들은 이게 어느 정도 뭐 투자를 하면 따라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냥 단시간이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SKC가 이 이제 양산에 들어가면 대략 시작한 지 한 4, 5년 만에 결실을 보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게 또 완벽하지 않아서 이제 계속 뭐 수율 올리는 작업하고 하겠죠.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그 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2, 3년은 걸릴 거다. 그쵸. 예. 그러면 SKC가 지금 25년 내년 상반기 중에 양산한다고 하는데 뭐 삼성전기 쪽에서 26년을 이야기는 하지만 네. 실제로는 26년에 양산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뭐 어떤 장비 업체들 채택해서 할까 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캐파를 구축해 볼까 이러고 있는 단계에서 그걸 당장 내년에 양산을 한다? 저는 그게 좀 힘든 것 같고요. 뭐 일본 업체들 이비덴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 일부가 또 27년 예정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도 글라스 기판 중에서 이 글라스 코어 기판을 네. 같이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뭐 실리콘 인터포즈 부분을 글라스 인터포즈로 대체하는 뭐 이런 중간 기판을만 대체하는 뭐 이런 쪽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보면 한 2년 정도 최소 2년 좀 길면 한 3년 정도는 네. SKC가 예, 뭐 거의 독점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뭐 독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시장의 대부분을 예, 그 먹고 가는 예, 그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거 독과점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네, 뭐 그 제품을 써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은데,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선 예, 뭐 그 회사를 그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그 회사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소장님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HBM 시장성 낮다고 판다고 조금 이렇게 뒤로 밀었다가 지금 이렇게 따라가기 힘든 거잖아요. 그 큰 재벌 회사도.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말로는 쉽지만 기술적 차를 최소 2, 3년은 걸릴 거다. 네, 네. 뭐 아마 시행착오를 상당히 겪어야 되지 않을고, 네. 물론 이제 이게 그 아주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큰 틀에서 보면